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처럼 인천 팬들이 신나는 시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프로축구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인천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지난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석패하면서 6위로 밀렸지만 올해 인천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탑3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말까지 지금 쉽게 나오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 지니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제를 탑3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가? 자, 오늘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요즘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 손철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짧게 먼저 요약을 하면 여권 갱신 기간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인천이 탑3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팬들이 해외 원정 후보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여권 미리 갱신하셨습니까? 여권 갱신 준비하시죠. 해외 원정을 이미 팬들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위에 있습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을까가 지난 이야기한 부분이었는데 이젠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현애 기자님. 지금 이제 달라진 인천 유나이티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대구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에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패하긴 했지만 막판까지 뒷심을 발휘하면서 2대3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작년 이맘때쯤에 나와서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위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팬들께서 늘 이제 인천 팬들이 이 순위를 늘 따지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조금 아직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거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를 더 많이 치른 팀도 있고 덜 치른 팀도 있어서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지만 최근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인천이 3위를 노릴 만한 정도의 그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어서 저는 늘 범 3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천이 올 시즌 들어서 이제 조성환 감독 선임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좀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팀이 됐고 그리고 언제부터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무고사의 파트너로 김현 선수가 터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천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도약한 그런 팀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격수 두 선수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 터닝 포인트의 중심이었다. 이제 말씀 들어봤고, 강원 FC의 경기가 사실 지난번에 열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연기됐는데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시 일단 강원FC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FC와의 경기가 연기가 됐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9월 3일에 강원FC 선수단이 이제 자가격리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10월 6일로 이제 연기가 됐거든요. 강원FC 선수단은 이제 2주 동안 이제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몸을 좀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경기들을 이제 다 뒤로 미루는 상황이고 인천은 이제 지금 시즌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임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경기 수가 적은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6위를 랭크하고 있다는 거, 더 기대는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경기들을 좀 짚어볼게요. 대구하고의 2대0 승리도 있었고, 지금 일단 휴식기 중인데, 슈팅 수만 보자면 당시 대구가 훨씬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꽁꽁 틀어막고 2점을 넣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분의 어떤 시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날의 경기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인천에 없었던 게 그날 많이 보여졌어요. 그 전에 인천,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인천은 치고받고가 아니라 그냥 맞기만 했어요. 근데 조금 인천이 살아난다 싶었을 때는 치고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골 넣으면 우리도 한 골 넣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재미있긴 했으나 어쨌든 양 팀 모두 선열이 낭자한 아주 정말 혈전이었는데 지난 대구전은 치기만 했습니다. 아주 이게 상처 하나 없이 인천은 아주 상대를 두 방 탁탁 치면서 완승.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깔끔한 조성환 감독 그리고 인천
이 선수들의 완승이었던 지난 대구전입니다. 때리기만 하고 맞지 않았다. 물론 이제 스코어에서는 이해가 네. 되는데 일단 김현애 기자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초반부터는 좀 대구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잘 인천이 네. 좀 방어를 했던 게 좀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 같고 특히나 송시호 선수가 전반전에 선취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송시호 선수의 별명이 CU 타임입니다. 예. 후반전에 투입돼서 후반전에 골을 넣는 그런 뭐 조커로서의 역할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이날은 전반전에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인천이 많이 네. 조금 지금까지의 좀 고착화된 스타일과는 좀 다른 경기를 펼치는구나라고 해서 좀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제 김광석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그때 이제 선수단의 교체 자원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선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성환 감독이 공격수였던 김현을 최종 수비수로 내리고 김광석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리는 그런 묘수를 발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좋은 경기였습니다. 보통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고 나서 네. 그 선수가 득점을 올리게 되면 네. 이거는 용병술이 통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조성환 감독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조성환 감독이 이전까지는 네. 그렇게 막 뭐 장난기 섞인 이런 인터뷰를 하는 감독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네.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시우 선수의 골도 그랬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나서 조성환 감독이 기자회견장을 나갔다가 네. 한참 있다가 구단 관계자가 들어오면서 네. 감독님이 한 가지 좀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뭐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길라르에 대한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기자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써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여러 선수들에 대한 칭찬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이 선수도 칭찬해야 되고 예. 뭐 잘하고 있는 무고사 선수라던가 그래서 모든 선수를 좀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팀 분위기도 좀 밝아졌고 조성환 감독도 이런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용병술뿐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지금 선수들 챙기는 역할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구와의 경기에서 이태희 골키퍼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이태희 선수의 수훈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태희 선수 그날 뭐 가슴을 이렇게 네.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명치 쪽에 공을 맞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있을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고 골을 다 막아냈는데 또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전에 김동원 선수가 잘하고 있을 때 이태희가 갑자기 선발이 나오면서 아니 왜 잘하고 있던 김동원 대신 이태희 골키퍼가 나왔습니까 했을 때 예. 우리 태희 감각 잃지 않기 위해서 예. 그때 나오게 했다. 그 감각을 이렇게 두 경기 끌어줬기 때문에 이날 대구전에서 깔끔한 클린시트를 또 이태희가 해낸 예. 거거든요. 예. 결국은 감독이 또 예. 이 클린시트의 한 90%를 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태희 선수랑 또 조성환 감독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김광석 선수의 부재가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졌을 때의 원인이다. 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일단 김광석 선수의 존재감이 큰 건 사실이죠. 네. 이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해서 전 경기 전 시간 풀타임 활약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울산과의 경기에서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전을 앞두고 조성환 감독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김광석 선수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반석 선수가 태국에 있을 때 중앙 수비수의 가운데 자리를 잘 소화해냈던 선수다. 그래서 오반석을 가운데에 놓고 김광석 같은 역할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델브리치, 오반석, 강민수를 이제 3백으로 놓겠다라고 했는데 이날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 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좀 흔들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 상대팀의 공격이 좀 강했던 측면도 있고 네. 이날 뭐 오반석 선수의 활약을 놓고 보자면 뭐 김광석 선수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만한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울산 현재 리그 1위 홍명범 감독의 울산과의 경기에서 좀 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잠깐 TV를 틀다가 3대 0인 스코어를 보고 좀 기대가 너무 컸었나요? 중간에 좀 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잠깐 다른 채널을 돌렸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스코어가 달라졌어요. 일단 울산과의 경기력을 다 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께 예. 말씀드리는 예. 게 휘슬이 우를 때까지 축구를 끝나게 합니다. 근데 예. 이게 뭐냐면 저도 예. 예전엔 그랬어요. 네. 이렇게 3대 0이 되면 야 보지 마. 네. 이거 못하러 봐. 라고 했는데 예. 이게 많이 바뀐 게 인천입니다. 기대감이 계속 있게. 그러니까 그날
스코어는 지긴 했지만 이 네. 경기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고 예. 그날 제가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이 유상철 감독님이 네. 현역 시절에 선수를 뛰면서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유상철 감독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오늘 경기가 지금 지구는 있으나 나 네. 이대로 안 질 것 같아. 우리 해보자라고 선수들을 동기부여를 현역 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날 그랬어요. 물론 스코어는 3대 0인데 선수들의 움직임의 면면이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이 그날 못해서 졌다? 아닙니다. 그냥 울산이 조금 더 잘한 거예요. 인천이 못해서 진 게 아닙니다. 네. 울산이 그냥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지. 인천은 그날 경기에서 패배? 네. 무슨 패배감을 줬고 막 우리가 예. 망했어? 아닙니다. 또 한 번 진일보하기 위한 일보 후퇴 이렇게 예.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저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예. 하는데 이날은 사실은 울산이 너무 잘했습니다. 예, 네. 울산의 선수 몇 면을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질비하고 예. 사실은 이렇게 스쿼드 대 스쿼드로 놓고 보면 이게 과연 경쟁이 될까 싶을 정도로 조금 인천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예. 경기였는데 경기에서 인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인상 깊은 그런 좀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경기였다면 아마 더 많은 골을 내주면서 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3골을 내준 이후에도 2골을 또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희망 섞인 부분을 봤고 그리고 전반전 내내 조성환 감독이 심판한테 많은 항의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 현장에서 경기를 봤는데 전반전 끝나고 조성환 감독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이 나오니까 함께 심판하고 대화를 하면서 라커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감독님 전반전에 그렇게 좀 뭔가 항의도 많고 심판한테도 좀 뭔가 리액션이 많은데 좀 어떤 의도였냐라고 했더니 전반전에 사실은 인천이 중요한 선수가 3명이나 경고를 받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조성환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선수들이 좀 부주의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선수들한테 일부러 더 너희들 좀 더 정신 차리고 해라. 이 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좀 긴장감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로 심판한테 일부러 더 예. 거세게 항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조성환 감독이 정말 이 팀의 좀 운영을 위해서 예. 좀 심리적으로도 이제 심판과의 좀 이런 좀 갈등도 일부러 좀 보여주면서 좀 잘 팀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과정이 있었군요. 예. 일단 자, 한 경기만 볼 게 아니라 일단 울산전과 대구전 이제 둘 다 2점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공격력을 그래도 좀 한번 다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서로 분석하십니까? 일단 재밌어진 게 네. 인천은 그냥 무고사였습니다. 무고사 유나이티드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고사만 없으면 또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팀이 인천이니까 많이 읽혔었는데 올 시즌 지금 김현이라는 또 아주 네. 전방위 스트라이커가 또 투톱을 이루면서 무고사와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제가 늘 좋아하는 이 소년가장 예. 이 없는 집에서는 어린 선수가 또 집안을 살림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이 송시우 선수까지 또 투톱 선발로 나와서 골까지 기록하고 아마 지금 공격수들끼리는 네. 이 안에서의 경쟁 관계가 리그에 출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양궁 대표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예. 인천은 지금 공격수 이 투톱을 혹은 원톱을 예. 누구를 선발로 할까? 조성환 감독이 예. 가장 좀 머리가 좀 골치 아픈 혹은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송시우와 무고사 그리고 무고사와 김현과 무고사 이게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팬들은 즐겁고 준비하는 조성환 감독도 신이 나겠지만 네. 인천을 상대하는 상대팀 수비수들은 이거 밤에 잠이 안 와요. 다음날 경기 준비하는 동안 이거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천의 공격적인 상승세는 예. 한동안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득점력에 대해서 고루 계속 보여주니까 네. 뭔가 그 기대를 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득점 중에 또 눈여겨볼 것이 이제 무고사 선수가 막 해트트릭도 하면서 시즌 초반에 관심을 끌다가 잠시 주춤했어요. 네. 근데 또 2골 넣었거든요. 네. 자, 이것도 짚고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 골은 페널티킥 상황을 이제 또 동료들이 잘 만들어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무고사 선수 스스로도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잠깐 좀 부진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2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인천 공격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정말 다양한 공격 카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이 90분 경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어요. 무고사가 전방에서 이제 휘저어주고 득점해주고 다른 선수들이 좀 수비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이 백업 라인을 보면 이게 상대 팀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수준의 스쿼드를 구축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날 이제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에 이제 U22 카드였던 박창환과 구본철을 빼고 나서 그다음에 송시우와 이제 아길라르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네게바와 무고사를 전방에 투톱 형태로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송시우와 네게바를 양쪽 측면으로 벌리고 무고사 선수가 원톱 형태로 이제 공격을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이제 보유하게 됐고 후반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김현 선수를 비롯해서 뭐 김도혁 선수도 있고 이제 김보섭 선수도 이제 윙백으로서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천과 비교해봤을 때는 지금 훨씬 더 쓸 수 있는 패가 많아졌다라는 게 인천으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예. 네. 자, 아까 김광석 선수 빠진 걱정을 했는데 이제 남은 일정들이 또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단 김광석 네. 선수가 4주 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또 4주를 치료에 전념을 하고 또 한 1, 2주를 또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쓰기 때문에 뭐 6주 이상 일단 출전은 못하게 됐지만 네. 제가 아는 김광석 선수는 목발을 짚고서라도 훈련장에 나와서 선수들하고 으쌰으쌰 할 것 같아요. 아, 예. 비록 내가 뛰진 못하나 네. 우리 어린 선수들 또 나이대 고참 선수들 다 그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경기장 밖에서 훈련장에서 숙소에서 모든 구간에서 김광석이 아주 깨알같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김광석이 없어서 뭐 아니란 부분 필드에서 지휘자가 없어서 삐걱거리는 부분 그 부분을 김광석은 캐치하고 아주 일상생활에서 그걸 녹여낸 다음에 경기장에서 예. 그대로 김광석의 그림자가 있듯이 예. 플레이하게끔 김광석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천 선수들하고 함께 하지 않을까. 그래서 100의 걱정이라고 그러면 저는 한 20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 시즌 인천이 좀 나이 있는 노장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특히나 좀 수비진의 선수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이 있는 수비수들을 많이 영입하는 거야? 라고 조금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본다면 김광석을 대체할 선수들이 그래도 꽤 있다. 예, 수비진에서 뭐 김창수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재석 선수도 사실은 지금 측면에 있지만 중앙 수비수를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오반석, 오재석, 뭐 델브리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로 뭐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지난번까지만 우리가 5위권에 올랐을 때 굉장히 흥분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그 3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표현했었고 오늘은 범 3위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도약 간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네. 욕을 또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해도 될 것 예. 같은 분위기가 목표를 좀 크게 잡으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 도달하는 네. 부분이 좀 상위권에 있으니까 제가 늘 7, 8, 9위 했지 않습니까? 예. 탑3다 뭐 범3위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 정도 할게요. 예. 그래도 여권은 미리미리 갱신해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김현애 기자님 좀 얘기하시죠. 이게 좀 현실적인 상황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와 상위권을 놓고 다투는 팀들이 9월 중순 이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다 원정 경기를 다녀와야 돼요. 예. 결국은 원정 경기를 다녀오면 뭐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행정 당국하고도 잘 풀려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은 그 경쟁 팀들보다는 좀 체력적으로도 일정상으로도 좀 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전북, 울산, 포항, 뭐 대구 이런 팀들이 다 해외 원정을 갔다 오는 동안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이 조금 더 이 팀들과의 경쟁 관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다 그렇게 아무도 오른다라고는 안 했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범 3위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다음 경기 치르고 나서 더 뚜렷해지겠죠. 예, 그 윤곽과 관련된 더 진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전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슈토크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